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책을 읽으면서 아빠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창식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때요? 그런 아버지를 뒀다는 감상, 경험? 제가 너무 또 어릴 때 제가 20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사실 독립운동가 홍창식의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저의 아빠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6세 나이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나이 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도 지역이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때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었다죠? 예. 1920년 그 두만강 북쪽에서 치러진 두 개의 전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군이 거둔 양대 대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벌어진 참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끔찍했지만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날, 그곳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1920년,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 훈춘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춘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조작 속에서 일본 영사관이 불타고 일본인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결국 우리가 체계적인 작전을 세워서 약 일주일간 격렬한 투쟁 끝에 일본군을 괴멸시켰던 사건, 우리가 청산리 전투란 말을 넘어서서 청산리 대첩이란 말을 쓰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실제 192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간도로 쳐들어와서 간도 참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남겨져 있는 기록, 연변조사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도처에서 조선족 촌락에 대하여 위협, 공갈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집안에 가둔 채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그리고 무릇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칼로 찔러 죽이거나 땅굴을 파서 생매장했다. 간도참변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 자체를 서럽지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 너무 악랄하고 무자비한 것 같아요. 우리 소설 토지를 쓰신 박경리 작가님도 실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우리 동포들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가 박경리는 사실 1989년에 처음 그 간도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이제 만리장성의 나라라는 기행문을 하나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수천 리 밖 남의 땅에서 은덕 한 번 입은 바 없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소박한 심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형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토지 이부의 간도에서 살았던 조선 이주민들의 삶,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그것의 그 소설적 형상화는 작가가 그들에게 바치는 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경리 선생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또 저희들도 같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도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간도는 지금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 지방, 우리 연변이라는 지방이 훨씬 더 네네, 익숙하죠. 네. 지금도 한 200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고요. 조선족 자치주로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조선족을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으로 치부할 뿐 동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 영토 안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공산주의권에서 또 성장해 왔고 분명히 우리랑 다른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조선인 식민지 일대 그곳이 좋은 옥토가 돼서 그 위에서 독립운동사를 또 일구는 좋은 토양이 됐다는 것도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다 보면 국적으로는 다른 나라더라도 민족으로 우리가 많은 유대감을 가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비운의 땅 간도. 독립을 향한 당당한 외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도 이주 한인, 그들은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입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로 보는 한인 이주사 소설 토지와 함께 했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소설 토지는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박경리 작가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토지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시청자들에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그 밥이라도 한번 사겠습니다. 그 밥은 제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토지를 통해서 또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역사들을 또 선생님이 또 널리 알려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저 말씀 빼고 드리고 둘이 싶습니다. 드시겠다 그러세요? 약간 선생님도 이상해지는데. 함께 하시죠.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오늘 들었냐면 가보면 지금은 네. 이제 거의 이제 윤동주 시인 위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이곳이 단순하게 윤동주 시인의 고향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의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그걸 좀 같이 좀 기억하고 다음번에 가실 일 있으면 꼭 좀 토지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면 훨씬 더 풍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심용화 소장님, 이승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극의 역사와 맞서 싸운 우리 동포들을 항상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